안녕하세요. SF 특허 영어 검단 캠퍼스 이신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인연은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은 역사를 만들죠. 오늘 여러분이 SF 특허 영어를 만남으로 자녀분들에게 새로운 영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왜 영어 혁명이라고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혁명이라는 단어, 혁명에는요,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영어에 대한 생각들, 영어는 어려워, 영어는 안 돼,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데, 어떻게 뒤집어 엎을 것이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중1 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방학 동안요. 3개월 몰입해서 공부하면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빠밤.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게 가능할까요? 네, 사실입니다. 수능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1 정도 영어 실력이라 함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2, 3과 그 문장을 보고 해석할 정도. 문장을 이해할 정도의 실력이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 있죠. 목표점까지 가야 돼요. 가장 빨리 가시려면 어떤 걸 이용하시겠습니까? 딱 봐도 뭡니까? 네, 비행기 가장 빠르겠죠.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걸어가야 한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SF 특허 영어 창안자 박길 대표님께서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을 분석해 보셨어요. 근데 그 결과 문제가 뭐였냐? 영어라는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다뭐 비행기, 기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포기하는 겁니까?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출발하자마자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것처럼요. 어떤 학습 방법, 어떤 영어 교수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영어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1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방학 동안 3개월 공부하면 또는 9단계의 학습을 쭉 공부하면 수능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9단계는 얼마나 걸리는데요? 방학이 아니면 보통 이상적인 속도로는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많은 기간 아니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영어 실력이 아주 수직 상승합니다. 그렇게 고3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 본문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진짜 좋겠죠. 그러면 만약 중1 때 시작해서 중3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다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1년 반 정도가 이상적인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영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3까지 고등 내신 뭐 영어 1, 2등급, 수능 영어 1, 2등급을 다 이제 맞춰버렸기 때문이죠. 영어 하나만 끝내놔도요, 돈 아끼고, 시간 아끼면서 다른 거 준비할 수 있어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요즘 다들 가성비, 가심비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잡을 SF 특허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요, 방학 때를 기준으로 3개월 몰입해서 공부하면 끝? 이게 아니고요. 그 9단계 원리 과정, 그리고 나서 적용 과정, 그리고 응용 과정, 수능 문제 풀이 과정까지 해서 중3까지 수능과 내신 1, 2등급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당연히. 이게 진짜 가능해요? 하고요. SF 특허 영어는요, 2005년도에 특허 영어 창안자이신 박규일 대표님께서 개발하시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 SF 특허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대략 몇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들이 3개월 영어 혁명, 9단계 영어 혁명을 경험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살아나고요. 영어를 정복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안경 작은 걸 만들 때, 또 뭐 볼펜을 만들 때도, 키보드를 만들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먼저 막 만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도와 도면을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안경, 볼펜 하나 만들 때도 정확하게 수치 계산을 해서 도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에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면요. 아, 이 건물에 몇 층이 지어지겠구나. 방이 몇 개가 되겠구나. 창문이 이쪽 저쪽으로 나겠구나. 알 수 있죠. 또 조감도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장 손에 이 건물 또는 이런 완성품이 잡히진 않지만 설계도와 도면과 조감도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완성, 끝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보이시나요? Start, finish. 영어, 시작만 하라 반드시 끝날 것이다. 이것이 SF의 숨겨진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설계도가 있고요. 영어에 도면이 있다는 건 영어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대박. 영어에 끝이 있다니.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해도, 아니, 왜 이렇게 안 들리는 거야? 미국에는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응? 그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했는데, 끝이 없다 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영어가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자, 이런 것들 가지고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설계도와 영어의 도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I am a bo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I am a boy를 보고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중일 실력이 아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I am a boy를 보고 나는 am 뭐뭐이다. boy 소년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 I는 보시다시피 주어라고 합니다. am은 비동사이고요. 여기 보면 중 1학년의 문장인 I'm a boy는요. 주어하고 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죠? 가운데 뭐 다른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This is a pen. 이건 펜이야. 이 정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쉬워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쉬운 영어 문장이 쭉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이 영어 문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겁니다. 길이가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길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I am a boy 할 땐 배울만 했어. 쉬웠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 나는 영포자야. 영포자 아시죠? 영어 포기한 사람? 나는 왜 영어를 포기했을까? 그죠? 왜냐면 I am a boy처럼 주어 동사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짧고 쉽던 문장이 이제 점점 아래 보시면요. 주어 앞에 여기 이렇게 혹이 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혹이 붙어요. 그리고 동사 뒤에 혹이 붙어요. 이 달팽이 집을 짓는 것 마냥 점점 크게 점점 크게. 그러면서 영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F 영어에서 중학교 문장, 고등학교 문장, 수능 문장, 뭐 토익, 토플 시험 거기서 나왔던 모든 문장들을 분석해 봤더니요.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문장은 주어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어려운 문장으로 갈수록 주어 앞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어 앞에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어요. 또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 치잖아요. 모르는 곳을 갈 때는. 주소를 딱 치면 치는 동시에 모든 게 설정되죠. 그리고 정해진 길을 따라가게 돼요. 왜냐면 이미 내비게이션 안에는 지도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 앞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다.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쇼행길이면요, 내비게이션 꼭 필요하죠. 그런데 길을 다 알면, 아, 여기 가면 뭐가 나와? 여기서 우회전이야, 좌회전이야. 다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영어 분석을 해보니까, 문장을 분석해보니까 주어 더하기 동사, 이런 어순으로 가는데, 주어의 앞자리,
주어 동사 사이 자리, 동사 다음 자리로 확장을 되는데 이게 일정하게 무엇이 나오는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진 것을 미리 알면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학교 문장, 고등학교 문장, 토익, 토플 모든 문장에 맞춰봤더니 대부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미리 영어 지도를 딱 지어주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겠죠?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 3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영어가 어려워지고 길을 전혀 모르겠으니까 막 헤매다가 결국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포기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주어 앞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A 자리 보이시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요. 주어와 동사 자리, B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나오고요. 그 뒤에 동사 뒷자리 C 자리에는요. 목적어, 보어, 수식구, 수식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중1학년 문장은 여기 나오는 A 자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I'm a boy. 앞에 뭐 없었잖아요. 그죠? I하고 am 사이에 뭐가 없죠. 근데 문장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점점 크게 하면서 점점 A 자리, B 자리, C 자리 점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문장이 어렵고 복잡해도 마치 뛰어봤자 벼룩이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하는 것처럼 A, B, C 자리라는 설계도 안에 다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알면 어떻게 돼요? 영어는 끝나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영어 혁명이 가능한 이유는 중학교 1학년 실력이지만 이제는 영어 문장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지도를 손에 딱 쥐어주기 때문에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자리, B자리, C자리만 알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 설계도다. 네, 9단계 영어 혁명이 가능한 이유. 첫 번째, 다시요. 영어의 설계도가 있다. 대한민국 최초 영어 설계도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학습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SF 특허 영어입니다. 자, 그 다음 영어에 뭐가 있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죠.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어에 공식이 있다? 아, 이것은요. 영어의 공식을 맞춰서 풀면 답을 맞출 수 있다. 그쵸? 영어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영어에 설계도 있다고 했죠? 설계도 있으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영어 공식이 대체 뭘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문장이 길어졌어요. 갑자기 머리 아파지시나요? 이 문장은 중1 정도 수준 아니고요. 당연히 토익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푸는 시험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1학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분석해봐라 하면은 거의 손도 못 대게 되겠죠. 문장이 길어졌죠. 그런데 우리 중1 친구들이 이거를 문장을 보고 해석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하냐? 주어하고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중1 친구한테 이 문장 동사가 뭘까 했더니 동사 정도는 아이들이 알아요. 자, 근데 동사가 뭐예요? 네, 그 친구는요, 영어 혁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오셔라. 네. 자, 대부분 was, 비동사하고 알아요. am, are, is, was, were, 비동사. 그러니까 was가 동사겠네 하고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 찾아야 돼요. 주어가 뭘까 하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문장을 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음, I am a boy 할 때는 am 앞에 I가 주어였는데 그러면 was가 동사니까 앞에 women 아니면 girls and women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많이 나오니까 주어를 못 찾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girls and women 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물어보는 거죠. 근데요,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women이라는 단어는요, 복수죠. girls도 복수죠. 얘네들은 복수니까요, 비동사를 쓸 때 was가 아니고 are 또는 were이 와야 돼요. were. 그런데 뭐가 왔나요? 여기서는 네, was가 왔기 때문에요. 얘네가 짝꿍이 안 맞아요. 주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걸 딱 보다가 그러면 그래 was 앞에가 다 주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엔 주어가 너무 길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한참 머리를 굴리더니 해석할 때 이, 가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답답해. 주어가 안 보이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해석하려면요. 주어와 동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만약에 중1 친구가 이 영상 듣고 있다면요. 제 설명을 듣고 1분 후면은 바로 공식을 듣고 나서 주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빠밤. 첫 번째. 주어는 동사에 어디 온다? 앞에 온다. 네. 동사 앞에. 그렇죠. I am 할 때 am 앞에 I가 주어였잖아요. 그러니까 was 앞에가 주어라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주어는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다. 뭐라고요? 주어는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다. 여기 명사가 America, Matter, Fact, Education, Girls and Women이었어요. 다 명사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죠. 또 있어요? 없어요가 있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면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요? 전치사. 자, 그러면 좀 아까 이 명사들 나왔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앞에 뭐가 있어요? in. 전치사가 맞네. 그럼 아메리카는 주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matter. matter 앞에 뭐요? as a matter 했으니까 전치사 왔네. 얘도 안 되네. 그럼 fact 하려고 했더니 of가 왔네. 얘도 안 되네. 또 보니까 of girls and women 했는데 앞에 of가 있어서 안 됐네. 그러면 앞에 전치사 안부는 동사 앞에 명사는 뭐지? the education 하나가 남네요. 어? 이 공식 알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거 지금 토익 시험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1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주어란 말이야.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야. 근데 전치사가 앞에 나오면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어.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를 찾는 공식이 몇 가지요? 6가지. 자, 동사 찾는 공식이요? 8가지. 목적어 보어 찾는 공식이 18가지. 구 찾는 공식 2가지. 절 찾는 공식 2가지. 이렇게 이 공식들을 알면 중1, 중3, 수능, 토익, 토플 어떤 문장을 갖다 놔도 주어를 찾을 수 있다. 동사, 목적어, 보어, 구, 절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방학 동안에 3개월 몰입해서도 수능 문장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설계도와 공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받았고요.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어 교수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특허받은 SF 특허 영어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단어 암기 공식. 아마 이 강의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 그래. 와, 설계도, 공식, 좋아. 그런데 단어를 모르는데 어떡하나. 그죠? 단어를 모르면요, 말하는 게 들리지도 않고요. 대화도 못하고요. 영작도 못하죠, 당연히. 차는 진짜 좋은 차인데 기름이 없다? 그럼 슈퍼카의 의미가 없죠. 그죠? 최신형 냉장고를 선물로 받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설계도와 영어 공식을 통해서 전체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중1학년이 수능 영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단어입니다. SF 특허 영어 창안자 박규일 대표님께서 이 단어를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시다가 이 학습법을 발명하게 되신 거예요. 2008년도에 깜빡이 학습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것을 기반으로 슈퍼아미 학습기를 개발하셨었거든요.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네, 3개월 만에 6천 단어가 외워지거든요. 이 놀라운 단어 암기 공식의 두 가지 핵심 원리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누적 반복의 원리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곡선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분이 지나면요, 망각이 시작됩니다. 10분밖에 안 된다니, 그죠? 그리고 1일이 지나면요, 70% 이상을 망각해요. 그런데 복습을 하면요, 이 기억력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질 때 복습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망각을 뛰어넘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일정 시간을 두고 공부할 범위를 분산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뇌가 망각을 시작할 때 복습을 다시 함으로써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적 반복의 원리예요. 뇌를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뭐, 이번 주 수요일 말고요. 지난주 수요일, 점심 뭐 드셨나요? 혹은 화요일 저녁으로 뭘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시나요? 안 나시죠? 왜냐면요.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식단을 기억해내시면 상금을 드립니다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그렇지. 내가 이번 주 화요일에 뭘 먹었고, 수요일에 뭘 먹었고, 막 이렇게 외워서 반드시 맞춰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창조하실 때요, 엄청난 용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에디슨, 아인슈타인, 자기가 갖고 있는 뇌의 5%도 못 쓰고 죽었대요. 그 위대한 과학자도 아주 조금밖에 안 쓰고 죽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할 때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나는 바본가 봐요. 막 이렇게 하면요. 야, 너 그거 모르는구나. 네 머리가, 네 뇌가 컴퓨터보다 훨씬 좋아. 네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이랑 했는데 나는 컴퓨터보다 똑똑하다 이거를 몇 번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나서 그치 난 똑똑해 역시 천재.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나는 컴퓨터보다 똑똑하다. 나는 컴퓨터보다 천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용량을 가진 뇌에 어떻게 암기하고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넘길 것이냐.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20년이 지났어, 뭐 10년이 지났어. 엄청 오래됐는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의 사건 있으시죠? 있습니다. 뭐 다쳤다든지, 뭐 누가 뭐 잃어버렸다든지, 뭐 망신을 당했다든지 하는 것들. 아주 충격적인 경험과 연결된 기억은요. 장기 기억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공부할 때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연결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요. 모든 걸 자신의 상황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는 반복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최소 3번, 몇 번이요? 최소 3번에서 5번. 그 이상이면 훨씬 좋아요. 같은 것을 반복하면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어 단어 암기뿐만 아니라요. 모든 과목에서요. 5회독 복습을 하게 되면 시험이 끝나고 나와서 시험 치고 나니까 나 다 까먹었네.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바인더 코치 할 때도 오해도 복습할 때도 꼭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듯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엔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암기 공식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아미 단어 학습기에 들어갔던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Question and Answer인데요. 1. 먼저 보여줍니다. 단어나 뜻을 보여줘요. 2.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고요. 3. 정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뇌에 계속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단어를 암기하도록 합니다. 반복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아주 좋은 학습법입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블랭크 학습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tall, 키가 큰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잠깐 보고 그것이 사라진 후에 두 번째, 이제 빈칸이 나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이걸 좀 아까 방금 봤는데 하고 당연히 생각이 되겠죠. 뭐지 하면서 우리 뇌가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초가 지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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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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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죠? 아, 플래시카드 아시나요? 앞면에 뭐 단어 쓰고 뒷면에 뜻 써서 앞뒤를 보면서 단어 암기 해본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플래시카드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뇌를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자연스럽게 뇌가 인식하게 되죠. 여기 오른쪽에 X표 보이시나요? 어, 가위표를 누르면요. 내가 아는 단어들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는 단어를 숨기고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 돌려서 보면 단어 숫자가 이제 개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회전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럼 언제까지 할까요? 뇌가 알 때까지 계속 자극을 job,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스펠링 목록 리버스 학습법이에요. 1단계에서는요, 단어를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보셨죠? 2단계는요, 딱 보니까 어때요? 한 페이지에 10개의 단어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목처럼 스펠링을 보는 순간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요. 보는 순간 뇌가 반응해서 우리말 뜻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떻게 하나? 아, 클릭하면 다시 한번 뜻을 보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한 화면에 묶어서요, 계속 돌리는데요. 이게 한 50단어를 가지고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페이지로 계속 넘기면서 순간적으로 스펠링을 보고 한국어가 생각날 때까지 계속 반복 학습할 수 있습니다. 2단계가요, 이 단어 학습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요, 스케치했다고 생각하면요, 2단계에서는 머리에 완벽하게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tall, live, job, 네, 이런 방식으로요. 5페이지를 오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완전히 머리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를 가지고 페이지를 변경하면서 5페이지 끝나면 다시 1페이지로 와서 복습도 가능합니다. 자, 한 페이지에 10단어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10단어를 복습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요. 10초 정도 소요되거든요. 아, 10초 정도 소요해서 10단어 복습하는데 5페이지면 50개 단어, 약 1분. 그리고 50초 정도 걸려요. 아, 50초 동안 1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50단어를 반복 암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50단어를 10번 반복한다.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오래요? 아니요,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와우, 대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고요? 우리말 뜻 목록 리버스 학습법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3단계는 우리말 뜻을 보는 순간 정확한 영어 발음이 기억나야 돼요. 3단계도 방향키로 쉽게 페이지 바꾸면서 50개의 단어를 모두 알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50개 단어를 학습하는데 얼마면 된다고요? 1분, 딱 1분이면 됩니다. 이걸 10번씩 한다 해도 얼마밖에 안 걸린다고요? 10분 정도에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스펠링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가 기억나야 하냐면요. 정확한 영어 발음이 기억나면 됩니다. 거의 정확한 영어 발음을 안다면 스펠링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에요. 이 지금 SF 특허 영어의 단어 암기법에서는 영어 발음만 확인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으면서 더 정확한 발음 또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영상 보여드립니다. tall, live, job, 자, 이렇게요. 3단계까지 가면 단어를 기억하려고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보는 순간 맞춰야지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이 단어를 기억하려고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4단계가 있습니다. 속청 암기 학습법입니다. 지금까지 1, 2, 3단계 통해서 어느 정도 단어가 머릿속에 저장돼 있죠? 이 저장된 단어를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들려주는 단계입니다. tall, live, 여기 오른쪽에 보면 job, 곱하기 1이 있어요. key, 여기를 누르면 배속이 likely, 바뀝니다. village, 네, 이렇게 해서 1.5배속, 2배속으로 빠르게 정말 시험 보기 전에 전체를 한눈에 보듯이 지금까지 외웠던 그 단어들을 빠르게 속청하면서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빨리 들리는데 이게 아이들이 들릴까? 네, 들려요. 이미 외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지나갈 때 뇌가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5단계. 자,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외웠던 단어들을 진짜 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5단계에는요, 그냥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반복 인출 학습법에 의한 복습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여러 차례 반복될수록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효과가 높아집니다. 반복 인출 학습법이 뭐냐? 이름이 어렵죠? 인출시키는 거예요. 말로 한번 복습하는 거, 뭐 쪽지 시험을 보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반복 인출 학습법이에요. 한번 꺼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한 달에 단어를 몇 천 개를 막 꾸역꾸역 외웠어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뇌에 저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아주 탁월하게 도와드립니다. 먼저 SM입니다. headache, garden, 스펠링을 보고 뜻을 발견합니다. sheep, model, 잘못 누르면요. foggy, 삑 이렇게 삑 하고 소리가 나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너무 늦게 내린 경우에는 시간 초과도 되고요. 마지막에 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80점 맞았다고 하면 나머지 20%는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 틀린 단어만 따로 모아서 어떻게 할까요? 100점 나올 때까지 다시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100점 맞을 때까지. 자, 두 번째 MS입니다. 이번에는요, 의미를 보고 스펠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학습이 될 때까지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외워진 건요,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잘 못 외운 거는 오답을 누르기도 하지만 시간 초과에 걸려서 또 틀리기도 하니까요. 정말 아이들이 게임하는 느낌으로 빠르게 빠르게 외울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5단계의 마지막이 CP, 크로스 퍼즐의 약자인데요. 단어와 뜻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단어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질 것 같아요. 그죠? 아니, 5단계까지 왔는데 5단계에도 테스트를 3번이나 하면서 또 반복 학습을 하네. 자, 어머님들 만약에 이 특허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 만나더라면 아니 내가 100점 맞았을 텐데 0포즈 안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영어에서 탑할 수 있다니까요. 중학교 과정에서 외워야 할 단어 2,000개. 고등학교 과정에서 외워야 할 단어가 4,000개. 그럼 수능 시험 준비하려면요, 2,000 단어 정도 더 외워야 해요. 그러니까 8,000 단어가 구구단 나오듯이, 뭐 나오듯이요? 구구단 나오듯이. 그냥 줄줄줄 좔좔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못 맞아도 모의고사 3등급 맞습니다. 왜냐면 독해가 대부분이거든요. 단어만 알아도 수능 시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해서요? 단어가 약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도 어렵고요. 다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학습법을 통해서 일주일이면 500개, 1개월이면 2,000개, 3개월이면 6,000 단어가 암기가 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놀라셔도 됩니다. 여러분, 3개월 만에 6,000 단어가 아니라요. 6개월 만에 6,000 단어라고 해도 솔직히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루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한 달에 1,000 단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중고등 영단어 6,000개, 토익 토플 단어 해서 몇만 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와, 굉장하죠? 이렇게 해서 중1, 2학년에서 몇 단어 외운다고요? 6,000 단어 이상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 시작할 때요, 중1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몰입해서, 방학 때 몰입해서 3개월 지나면 수능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또는 9단계 학습법을 통과하면서 이상적인 그 소요 시간이 얼마라고요? 1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 9단계를 거치면 수능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깔려 있냐? 그 과정에서 4,000개의 단어 이상의 암기가 된다면 수능 문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영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짠짠! 挨拶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중국어, 結構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다음 천자문의 結構 이름까지 이 컨텐츠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계로 뻗어나갈 인재들을 돕는데, 양성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구버전이지만요, 지금 새롭게 어플을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휴대폰으로 단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 놀라운 영어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영어 문장 번역 공식이에요. 여러분, 번역 공식 들어보셨나요? 아니, 영어 공식 아까 얘기했는데 뭐 또 다른 건가? 네,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몇 가지냐면요, 30가지예요. 30가지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요, 무려 30분밖에 안 돼요. 앞에 설명해드린 지금 1, 2, 3단계 다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단계가 끝난 아이들을 앉혀놓고, 자,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하고 30가지 알려주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걸 다 들으면 번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식인데요. 어떤 공식이냐? 영어 장문 공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해석은 대충 되는데, 영작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영작에도 공식이 있어요. 아이들이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 이해했어요. 이제 중학교 때 이 문장을 배우면 학교 교과서 새로 받았는데, 1년 동안 배우고 샥 봤더니요. 2주면 그냥 내가 뭘 배워야 할지 다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전제는 뭐다? 4,000단어 이상을 암기했을 때. 네, 그 전제가 되었을 때 1년간 배울 내용을 2주면 다 정리해버립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아, 그럼 자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자, 이제 영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문장 영작 공식, 영문장 암기 공식이 있어요. 도미노 암기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도미노 암기 원리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 도미노는 자동으로 쓰러져요. 이러한 도미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영작 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친구들은요, 문장을 보잖아요? 한 번, 두 번 봤는데 그냥 머릿속에 외워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머리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영어는 위치 언어입니다. 위치 언어. 위치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단계에 오면요. 이미 영어식 사고와 영어 설계도와 공식이 쫙 전개되어져요. 영어 문장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분석이 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작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식과 원리를 다 깨달은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3까지 학교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몇 등급이요? 1, 2등급. 수능 몇 등급이요? 1, 2등급. 이게 중3까지 다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탑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기본 단계 이후에는요, 원리를 알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고 수능 대비하는 또 문제 풀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 것으로 삼으면 영어 탑 할 수 있다. 놀라운 영어 혁명,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전까지 내신 등급 1, 2등급, 수능 영어 1, 2등급 보장해주는 프로그램, SF 특허 영어 검단 캠퍼스의 이신혜였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